안녕하세요. 한명숙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버버리사의 체크 문의에 대해서 최근 있었던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버버리사는 체크 문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권 침해라던가 상표권 침해, 그리고 이제 부정경제 방지법상의 어떤 침해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많은 판례들이 나왔고요. 실제로도 이제 리딩 케이스와 같은 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교복 체크 문의에 대해서 이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류의 어떤 그 디자인이나 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권 침해를 많이 거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요번 같은 경우에는 교복들이 사실 개별 브랜드가 다 있죠. 개별 상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 교복을 살 때 버버리 매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복이 이 브랜드가 어떤 A 업체의 브랜드다, B 업체의 브랜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상표권 침해를 걸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버리사가 이제 국내에 받은 디자인 등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등록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슈가 되었던 이제 패턴 무늬가 있는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셔츠라던가 어떤 이제 스카프라던가 이제 모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모자는 이제 의류에 이제 이 체크 무늬가 나와 있는데 실제 디자인권에서의 침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패턴이 그대로 써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모자, 셔츠, 스카프 이런 제품의 물품의 형태까지도 유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동일한 모자에 이런 패턴 무늬를 썼는데 모자 자체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직물지 같은 경우는 원단의 어떤 모양을 이제 패턴을 그대로 해서 받은 경우에는 실제 이 케이스와 같이 어떤 의류에 쓴 경우에는 이 패턴에 대해서 동일 유사하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디자인권은 어떻죠?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은 출원일 후에 20년까지 존속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이제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된 어떤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디자인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의 어떤 차이가 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상표 등록된 걸 보시면 상표는 이제 굉장히 등록 건수가 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도형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제 어떤 오늘 이슈가 되었던 패턴 무늬, 체크 무늬도 함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통상 이제 의류에 대해서 등록된 체크 무늬죠. 이 패턴이 의류에 대해서 되어 있을 경우에 교복 같은 경우도 의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어떤 상품이 있고 또 이 표장, 그 패턴과 패턴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상표들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실제 버버리사가 만든 교복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상표권 침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상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버버리사의 상표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상표이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제 수요자가 혼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실제 판단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혼동 가능성이라고 해서 실제 사람들이 버버리사가 만들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실제 버버리사의 어떤 체크 무늬는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버버리사가 쌓아왔던 명성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쌓아온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게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체크 무늬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실제로 이것을 혼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버버리사의 체크 무늬를 떠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좋은 이미지를 또 선호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이 교복에 이제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존속 기간의 차이도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2020년에 발의된 이제 법안인데요. 실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의가 추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지만 실제 상표는 고의가 추정되는데 이렇게 유명한 상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제로 유명하기 때문에 알고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실제로 법상으로도 고의가 더 추정되고 근데 실제 손해배상액에 이제 산정하는 경우에 국내법에도 새로 들어온 규정인데요. 손해배상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어떤 침해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에 이제 대해서 판단이 요건이 만족되면
최대 5배까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표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거는 것이 실제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침해를 안 하겠다, 디자인을 변경하겠다 하더라도 이후에 10년 이후에 다시 또 침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또 상표가 아예 또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한번 침해 경고를 받았는데 또 침해를 하게 되면 이건 또 고의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손해배상 액수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또 5배 이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자신들의 패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상표권 침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패턴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소송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체크무늬를 이제 어떤 체크무늬 DB가 있거든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 체크무늬를 굉장히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상표 이제 디자인 무효 사건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몇 주 동안 뒤져가지고 유사한 패턴을 이제 증거로 채택해서 제출해서 이제 무효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체크무늬도 결국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버리 패턴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소송 당사자, 상대방이 어떤 소송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디자인을 변경하고 또 그걸 쓰지 않겠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소송이 되면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버버리 패턴문에 대해서 더욱더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또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소송들을 통해서 버버리사는 그 패턴 무늬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무늬가 아니라 버버리사의 어떤 시그니처 무늬다, 식별력을 갖고 있다, 이 패턴은 바로 버버리사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이제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데, 실제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브랜드를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상표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상표를 쓰다 보니까 장사가 점점 잘 되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좀 인기가 있다 보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죠. 따라하고 싶고. 근데 만일에 그때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자본과 마케팅이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유사한 브랜드를 가지고 광고를 해버리면 실제 내가 원조이지만 상표법상으로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간 후발주자가 마케팅을 열심히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오히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근데 내가 상표 출원이나 등록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 상표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상표가 되고 내가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상표를 등록해서 그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하고 또 마케팅하고 광고를 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상표를 또 지키고 내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상표 사업 시작할 때 반드시 상표 등록하시고요. 또 그리고 상호와 상표는 다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지킬 수 있고 또 브랜딩을 통해서 더욱더 작은 기업이지만 또 홀로 시작하는 창업이지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또 노력하고 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댓글이나 여러 가지 문의 주시면 해당 내용으로도 영상을 만들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